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결국에 헌법재판소에 나왔어요. 전혀 안 나갈 것 같던, 절대 안 나갈 것 같던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이 바득바득 기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윤석열한테는 재판보다 실제로 다른 것을 더 원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헌법재판소 심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국회 측 소추위원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만 윤석열은 이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같은 일을 다시 한번 일으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그런 의도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오늘 서부지법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기가 좀 죽었더라고요. 예. 하지만 윤석열은 오늘과 같은 일을 계속 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또 우리가 바짝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 헌법재판소 현장에 이분뉴스 강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잘 다녀오셨어요? 괜찮았어요? 오늘 참 다행히도 괜찮았고, 원래 이제 헌법재판소 방청을 신청했는데 안타깝게 떨어져서 네. 주변의 현장은 어떤가 한번 확인차 나갔다 왔습니다.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으로 일단 내용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뭐 굳이 현장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용을 속속들이 알 수는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그 헌법재판소 안에 있는 내용보다도 오늘 이제 보수 집회가 열렸거든요. 네. 거기 안에서.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전체적인 민심이나 이런 것들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한번 나가봤습니다. 네. 오늘 심지어 경찰분들도 4,000명이 동원이 됐다라고 오, 하더라고요. 헌법재판소 주변을 완전히 에워쌌군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PPT를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이번 출구에서 직진을 하면 바로 원래 헌법재판소가 나옵니다. 네. 네, 이 헌법재판소 주변을 다 둘러싸가지고 경찰들이 막아서 헌법재판소 주변 아예 못 들어가게 막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예. 헌법재판소는 아예 근처도 못 가게 만들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보수 쪽 집회는 어디 쪽에서 열렸습니까? 그 헌법재판소 바로 길을 건너면 5번 출구가 나오거든요. 안국역 5번 출구. 그러니까 그 인사동 방면이군요. 그렇죠. 인사동 방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 옛날 같으면 허리우드 극장이라고. 네. 예, 허리우드 극장 쪽. 네. 예. 그 청계상가 있는 그쪽으로 그쪽 길, 그러니까 운현궁이구나. 예, 운현궁이 앞에, 있습니다. 예, 예. 운현궁 앞쪽 그쪽에 이제 보수구 집회들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 바로 뒤에 낙원상가가 있고. 낙원상가는 바로 거기, 네, 네. 허리우드 극장이래. 낙원상가죠, 예. 낙원상가. 옛날 사람이라 제가 사실 헐리우드 극장이 뭔가 충격받았죠. 네, 그 옛날에 연식 나온다. 네,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폭력 사태 기대한 윤석열, 기대는 산산이 깨졌다입니다. 헌재 출석을 하긴 했죠, 윤석열이 오늘. 예, 원래 2번 정도는 불출석하다가 요번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동문서답하는 느낌도 들고, 어떨 때 보면 약간 모른다, 배째라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뭐 대체로 그렇죠. 저도 오늘 이 현장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쭉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우선 저는 약간 윤석열 대통령, 이제 윤석열 씨의 태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본인이 죄를 지었고 지금 나라가 되게 혼란스러운데도 그렇지. 불구한데 앉아 있는 것 자체 되게 당당하게 앉아 있고 거만해. 말투도 거만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이렇게 툭툭 치는 거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글쎄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표정이에요. 그렇죠. 이 행동 하나하나가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억울한 사람의 그런 느낌이 강했었습니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해야 되나? 저런 사람을 제가 사실 두 번째 봐요. 첫 번째는 누군가요? 정성현 씨라고 예.
그 옛날에 그 초등학생 2명을 납치해가지고 성폭행한 뒤 살해한 사형수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사형수가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아니 그런 범죄자가 선배님을 소송을 한 거예요? 예. 뭐 희한하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 그 뭐냐면은 제가 그걸 뭐라 썼냐면은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라고 했는데 성폭행하려다는 강간을 의미하는데 지는 강간살인이 아니라 강제추행 살인이기 때문에 성폭행하려다라는 말은 틀렸다. 그래서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 허위사실 보도로 의한 명예훼손이다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그거 1, 2, 3심 다 했어요. 대법원까지 갔어. 그거. 대법까지 갔어? 그럼요. 와. 나도 대법원에서 이거 저 심리 불속행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심리 불속행 안 했어. 또 정식 재판 다 했어요. 나중에 이제 하도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법원에 물어봤어. 이거 신불 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됩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 자식이 얼마나 고소고발을 많이 한 줄 아느냐. 아. 지 재판에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다. 그러면 판사고 검사고 다 고소한다는 거야. 와. 그래서 아예 고소 빌미를 안 주려고 그래서 신부를 안 했대. 아이고. 야, 감옥 안에서 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계속 그것만 보고 하는군요. 근데 그 사람을 법정에서 몇 번을 만났는데 내가 그래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 칼럼도 하나 썼었어요. 네. 살찐 사형수의 허연 얼굴 이래가지고 내가 예 그래서 사실 그 피해자 유족들한테서 연락이 왔었어요. 속이 시원하다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사형 반대론자인데 그때만큼은 정말 이 새끼는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그랬던 마음이 이번에 들뛰다. 윤석열을 보면서 야, 그 새끼랑 똑같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안국역 집회도 다니거든요. 네. 그 자유 발언 하시는 분 중에 사형제도를 반대를 한대요. 근데 윤석열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이 흔들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도 그래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사형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해왔는데 윤석열을 보면서 사형제도는 있어야 되겠구나. 그 전두환이가 사형이 됐었다면 과연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정도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이 전두환 같은 놈을 인간이라고 살려주는 바람에 그렇죠.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제가 할 정도였으니까 그 사실 그 문명 국가라면 사형제도 폐지가 맞는데 그렇죠. 예 윤석열 요새 꼬라지를 보면 이 새끼는 예 오늘도 이 태도를 보면은 뻔뻔스럽게 그지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주변에 그 사람들이 좀 많이 모였던가요? 오늘 거의 이 구구 집회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000명 정도 모였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경찰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4,000명 정도. 왜 경찰차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 안전가옥 있는 그 방향에서도 경찰차가 쭉 서 있고 이 안국역 주변에서도 경찰차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청동 방향에서부터 해가지고 가회동이라든지 뭐 송현동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다 종로라든지 인사동 주변까지 다 경찰차들이 가득 있었다. 네, 경찰차 가득 있었다. 그래서 한 경찰 병력이 아까 보니 4,00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기사에도 4,000명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구구 집회보다 사람이 많았네요. 그렇죠. 아마 경찰분들은 근데 막 퍼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구 집회 같은 경우에는 그 5번 출구에서 나와가지고 낙원상가 있는 그쪽에만 몰려 있는 거고 경찰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골목골목 다 막고 있었습니다. 이게 또 이제 항상 보면은 그 예비대 개념이 있어가지고 예. 군대에서도 항상 예비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비대 개념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마 좀 많이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생각보다 많이 안 왔네요. 네, 생각보다 많이 안 왔고 그리고 경찰분들 이번에는 약간 좀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방호복을 입으시더라고요. 방석복. 예, 방석복. 그러니까 지난번 이 서부지법 사태 때 워낙에 이제 크게 당하다 보니까 오늘은 절대 그런 일 안 당한다고 준비를 좀 철저히 하긴 했군요. 예, 철저히 했습니다. 네, 사실 걱정은 많이 했었어요.
이런 글이 돌았거든요. 대통령실 성사명 행정관입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십니다.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하는 모든 곳에서 응원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윤석열 측에서 이번에 인원 동원을 적극적으로 하는구나라고 다들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왔다니까 다행이긴 하네요. 뭐 제가 보니까 뭐 정강훈 씨 같은 경우에는 19일날 뭐 미국을 간다라는 이야기가 갔죠. 있었고요. 지금 저 예. 트럼프 그 취임식 그렇죠. 간다고. 취임식에 갔고 그리고 뭐 신남성연대 배인규 같은 경우에는 참석을 안 하던데요. 지금 저 신남성연대는 지금 예. 자칫 잘못하면 감옥을 가게 생겼어. 그렇죠. 소요죄를 일으킨 수괴 범죄단체 수괴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내란죄 주요 업무 종사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짝 지금 쫄았을 거예요. 지금 뭐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영상 삭제하라고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본인이. 영상 삭제해달라. 예, 영상을 삭제해달라. 이제 거의 뭐 우는 얼굴이더라고. 이게 사실은 되게 뭐 상남자 같은 그런 느낌을 사람들이 심어주고 있는데 막상 이 법 앞에 서면 작은 순한 양이 되는 거는 다반사거든요. 그러니까 지들이 뭐 생전에 그 법정에 서봤어야 말이지. 근데 만약 제가 그 정치적으로 신념이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자기 신의 신념이 맞다라고 하면 그런 일이 있어도 당연히 윤석열 씨를 위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돈벌이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니까. 저도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일단 오늘은 사람들이 안 모일 수밖에 없네요. 정광훈도 없고. 정강훈도 없고 배인규도 없고 그리고 오늘 집회에 딱 특징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던가요? 서부지법 때까지만 하더라도 왜 2030 남성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라는 말을 많이 그랬죠. 하셨잖아요. 예. 오늘은 젊은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안 왔구나. 예, 제가 실제로 돌아다녀 보니까 예. 9대 1 혹은 95대 5 정도로 비율이 다 노인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민노총 먼저 와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었는데 일단 이 의도는 일단 실패를 한 거네요. 예, 확실히 이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오늘 다행이네. 자, 보니까 이 보도가 났어요. 윤석열 오늘 호송차 타고 헌재 출석, 차벽, 기동대 4,000명. 예, 경찰이 많이 동원이 됐네요. 예. 보니까 그러면 차벽하고 경찰하고 그리고 시위대하고 엉키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던가요? 그렇게 엉켜 있지는 않았었고 경찰들이 아예 진입하지 못하게 차별로 다 막고 있었고 이 집회하는 장소도 이 경찰들이 쭉 서 있으면서 누군가 이제 만약 시비가 걸리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이 구구 집회에서는 그래서 네. 경찰분들이 다 이렇게 컨트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식급잔치를 지난번에 세게 해가지고 그렇죠. 예, 아주 이번에는 조심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제가 파란색으로 겹 동그라미를 칩니다만 여기가 헌재. 예. 근데 여기가 이제 안국역이죠. 예, 맞습니다. 안국역이고 여기에 이제 극우 집회.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인사동 방면인데 여기가 인사동이고 여기가 이제 낙원상가 있고 한데 여기 이쪽에 극우 집회가 몰려 있었고 경찰들은 아예 이 안국역을 중심으로 해서 헌법재판소까지 예, 쭉 둘러쌌습니다. 둘러싸버렸다. 예. 그랬으면 일단 좀 오늘은 좀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 이어졌겠군요. 예, 근데 이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 중에 하나가 좀 그 약간 나이 든 여성분이 경찰을 뭐 폭행을 했다 뭐 그런 소식도 들려와서 현행법으로 바로 체포됐다라는 소식도 사실은 들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폭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네. 얘기가 이 현장에서는 퍼져 있더라고요. 사실 그 남성분이 아무리 연세가 있어서도 남성분이 때리면 어떻게 대처가 가능한데 특히 여성분 예. 그 중에서도 연세가 있으신 분이 하면은 참 대처하기 곤란해. 사실 뭐 밀칠 수도 없고 노인분들을 노인분들은 예. 밀치기도 그렇고 그런데 또 적당히 또 그래서 살짝 밀잖아. 그러면 더 방방 뜬다? 그렇죠. 그러면 별 수 없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또 열받잖아. 아유, 열받죠. 사람인데. 예.
경찰관들도 좀 곤욕스러웠겠네요. 예, 아마 경찰분도 많이 곤욕스러웠을 겁니다. 예, 자 현장 아마 준비된 어떤 그 영상도 있으신 것 같은데 예. 한번 볼까요? 예. 아 이게 사진인가요? 영상? 이거는 영상인데 네. 이 경찰분들이 이 헌법재판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모습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영상을 잘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쪽 길은 아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현장 목소리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헌재 뒤편입니다. 원래 안에 있던 분들은 어,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예, 지금 헌재 앞쪽이네요. 예, 헌재 앞쪽입니다. 이쪽 길도 아예 막아놨네요. 아예 이 헌법재판소 쪽 방향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 보려고. 여기 뒷길이거든요. 아, 예, 골목 쪽이네요. 예. 예. 네, 그래요? 네,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경찰이 2명이나 왔어?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 보수 집회를 참여하는 사람으로 착각하시더라고요. 그 우리 저 강지호 기자가 되게 순둥순둥하게 생겼는데 저기서는 예. 또 그거하고는 또 상관없나 보네. 이상하게 현장만 가면 그렇게 의심을 받습니다. 저쪽으로. 아, 사이즈가 좀 있으니까. 예, 사이즈도 있고 대우는 또 뭐 구구상이라고 막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딜 봐서 저희가 구구상입니까? 진보상이죠. 그러니까 저기 예. 뭐가 있냐면 저희 대우시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네. 대우가 약간 잘 깐족거릴 것 같이 보여. 맞아요. 솔직히. 조금 장난꾸러기 같이 예.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작정하고 덤비면은 또 사실 속 뒤집어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혹시 얘 그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할 것 예. 같기는 해. 근데 우리 지호 씨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일 것 같은데, 예, 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셨군요.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보니까 일단은, 진입 자체를 막았군요. 예, 아예 진입 자체를 못하게 계속 막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11시 반에 도착해서 방송을 켰거든요. 네. 그런데 원래 윤석열이 2시 출석이었고 오늘은 네. 아마 1시 10분 정도에 도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미리 경찰분들이 오셔가지고 전부 다 길을 막더라고요. 요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이 장면은 제가 별 장면 아니고 실제로 한번 보시라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있었던 극우 집회 극우 집회 장면인데 예. 정말 젊은 친구들이 많냐 이게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보니까 오늘은 다 또 노인분들이 중심이 돼 있네요. 그렇죠. 제가 일부러 2배속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젊은 친구들이 보이나요? 없네요, 오늘은. 거의 안 보이네요. 예,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서부지법 앞에서는 상당히 어디서 이 많은 젊은 친구들이 나타났나 했었는데 오늘 확실히 원래대로 노년층들 중심의 집회가 됐군요. 예. 오늘은 확실히 조직적인 동원이 없긴 없었네요. 오늘 확실히 조직적인 동원이 없었다라고 느끼는 게 전 2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정강훈이 19일 날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랬죠. 근데 정강훈 측에서 젊은 층을 동원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예, 지금 그렇게 보이죠. 그렇죠. 그 양준원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열방 제자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는 약 8,000명 정도의 청년 말씀 사역자를 양성하는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젊은 친구들의 선교사를 만드는 걸 8,000명 양성을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대요. 특공대야? 약간 특공대처럼.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란 말은 이 교회 안에 젊은 친구들이 꽤 많을 건데 여기 서부지법에 참석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천다희라는 사람입니다. 천다희. 네, 천다희. 예, 아마 우리 시청자분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누구죠? 이 사람이 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뭐 집회도 주도하고 이 정강훈이 말하면 이 통역도 해주고 막 그런 친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통역해주는 그 여성분. 예, 그 그런 사람이 분이 천다희 있는데 씨. 예, 네. 이 사람이 이 개미청년단 2대 대표인데 어. 1대 대표가 양메리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메리. 네, 이 양메리라는 사람이 이 양준용 목사의 딸이에요. 그 뭐 열방 제자교회의 예, 목사 딸. 목사 딸. 오.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람이 정강훈 며느리입니다. 21년도부터. 그러면 거기랑 그러면 같이 한 묶음이네. 가족인 거죠, 사실은. 며느리니까.
그러니까 열방제자교회 거기서 일단 인력이 대거 동원된 게 확인이 됐다면 그렇죠. 사실 정광훈이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끌고 왔다.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야. 드는 거죠. 근데 정강훈이 지금 미국에 가 있으니까 그게 동원이 안 동원이 됐을 안 거였고 됐을 테고, 예. 오늘 직접 가보니 다 노인분들밖에 없더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서부지법에 요번에 그 66명이 구속영장 신청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청년 그 나왔던 사람들이 약간 쫄아 있단 말이에요. 무서우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특히나 그 젊은 친구들을 막 동원했었던 친구가 신남성인데 배인규라는 사람입니다. 그죠, 네. 근데 지금 본인이 지금 구속되게 생겼어요. 음. 본인이. 그렇다 보니까 이 현장에 나올 수도 없고 동원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이 정강훈과 이 배인규가 직접적으로 동원하지 못하니 원래 태극기 부대라는 거는 노인분들이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집회인 거잖아요. 네. 다시 그렇게 돌아왔다라는 아하. 게 제 생각입니다. 참 그렇군요. 예. 네, 이걸 좀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좀 윤석열이 원했던 것과는 달리 그나마 조용할 수 있었군요. 그렇죠. 예, 윤석열은 사실 오늘 이 헌법재판소 이 진행 과정을 보면 딱히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와서 보면 거의 억지를 쓰다시피 모른다,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만 하고 있어가지고 저걸 다 쳐버릴까 싶을 정도의 얄미운 모습만 보였어요. 저런 식의 태도라면은 글쎄 그닥 그 헌법재판에 유리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오늘 일단 재판 얘기를 좀 들어가 보죠. 예. 그러면 우선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윤석열이 첫 마디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가져가실 때 저의 이 탄핵 사건도 또 이렇게 고생을 하시게 해서 먼저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윤석열이 처음 헌법재판소에 와서 한 말입니다. 근데 전혀 잘못했다라는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어떠한 잘못을 해서 들어왔다는 느낌 전혀 없죠. 네. 처음에도 그러잖아. 마이크 상태가 이러니까 앉아서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잖아요. 네. 참. 이게 뭐라고 제가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화도 나고요. 예.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합디다 예. 하는데 내용을 보면 그때 보면 참 열받는 대목이 좀 많아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많은데 이거를 얘기한 이후에 원래 지금 윤석열이 가장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게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계엄을 일으켰다가 본인의 주된 그런 그렇죠. 논리거든요. 부정선거를 뭐 수사하려고 어쩌고 저쩌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국회 측 같은 경우에는 이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불법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도 없었지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너 죄인이야. 아니 그 왜냐 부정선거가 있었으면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어요. 얼마든지 경찰 검찰 동원해 수사를 하면 그만이야. 그렇죠. 굳이 군대를 동원할 이유는 없어요. 군대를 동원해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 그러려면은 뭔가 폭동이 나든가 전쟁이 일어나든가
그랬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단지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다. 그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빳빳한 뭐 용지가 나왔다, 투표 용지가 나왔다, 그리고 뭐 문고리 같은 게 뭐 부셔져 있었었다. 그 선관위 그 안에 그 투표 한쪽에 뭐 사실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 아니면 뭐 중국이라든지 외국에서 관여가 돼 있었다. 이런 게 사실 주를 이루는데 사실 명확하게 증거가 나온 게 없단 말이죠. 아니 뭐 오죽했으면 주한미군에서도 주한미군에서 얘기했잖아. 그거 없다고. 예, 맞습니다. 예, 어제도 제가 뭐 열심히 뭐 공개를 했습니다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부정선거가 어쩌 나발이 그런 거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뭐 선거관에서 잡아가가지고 뭐 평택 기지에 99명 미국 중국 간첩을 잡아가지고 있다가 뭐 오키나와 기지로 옮겼네. 그런 거 아니라 분명히 이제 해명을 했는데 여전히 윤석열은 오늘도 부정선거 얘기를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집회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계속 이 성조기랑 같이 흔들잖아요, 태극기를. 좀 이렇게 미국 분들이 말하면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부정선거 같은 거 없었다라 그런 이야기. 그래서 다음 영상을 아마 보시면 그 국회 측에서 얘기한 부정선거에 관련된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네, 다음 영상을 그러면 계속 보시겠습니다. 일어나서 다양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선거 부정 논리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증거와 증인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및 사법기관 판단을 통해서 모두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 사안들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 총리 측 대리인단은 피청구인 측의 선거 부정에 관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탄핵 심판에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사 선거 부정이 있다고 해도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에 침입하는 등 이 사건 소추 사유를 전혀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선거 부정의 사유는 피청구인 스스로 발표한 계엄 선포 사유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 도발에 실패한 이후에 비로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사유로 등장한 것입니다. 사실 선거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닙니다. 사실 선거 부정을 한다면 가장 가능성 큰 것이 사실은 정부예요. 그렇죠. 예? 정부기관이 지금까지 역대도 마찬가지고 정부기관이 이 선거 부정을 저질렀지 선거관리위원회나 국회가 선거 위법을 선거 부정을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사례는 전 세계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가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서 선거 부정을 국회가 했다, 선관위가 했다, 그건 무슨 개 같은 소리야. 그냥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국회 측 변호사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있었으면 수사기관을 동원하면 되지 왜 군대를 동원해? 군대를 동원할 거 진짜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군대를 동원했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 자체로도 이미 반란입니다. 그게 반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 헌법이라는 것은 권력 투쟁의 그 순화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선거 같은 경우도 권력 투쟁이잖아요. 그렇죠. 그 권력 투쟁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그 헌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함부로 동원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권력 투쟁을 잘못하면은 군대가 동원하잖아요. 그렇죠. 군대가 동원하면 죽고 죽이는 사태가 생겨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권력 투쟁을 죽고 죽이는 상태가 아니라 말로 하자 이거야. 말로 선거로 하자. 이게 지금의 이제 헌법 상황인데 만약에 선거에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수사를 하면 되잖아. 지가 검찰총장이었잖아. 그렇죠. 검사들 동원해서 하면 될 거 아니야. 국정원 지가 운영하잖아. 국정원 돌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그건 안 하고
군대를 동원했다? 무슨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리고 이 헌법 77조를 보면 전쟁 혹은 내란에 있는 중대한 사안일 때 계엄을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근데 뭐 그 전혀 그런 액션이 없었는데 계엄에 어떻게 정당성이 부여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또 이제 계속 이제 그 국회 측에서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계속 황당한 얘기가 나는 부정선거를 그 밝히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계엄령을 실제로 집행할 의도가 없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예, 지금 그래가지고 윤석열 측 변호인이 한 5분가량 뭐 간첩죄라든지 뭐 이런 등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영상을 보고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간첩죄 얘기를 또 해요? 예, 맞습니다. 아니 간첩죄는 뭐 하면 그만이지. 간첩죄 그게 입법이 안 됐다고 해서 그러면 계엄령 했다는 얘기야? 뭐 그런 등등의 사안으로 중대한 사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잘 안 되니까 이것저것 막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거죠. 야 정말 대단하네요. 이것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출했던 그 성명사인의 답변을 한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시고 증거 조사 제출해서 정말 대중입니다. 저희가 재판부께서 주신호 재판관님께서 성명을 구하신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재판부 성명사인의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그걸 먼저 좀 진술을 하고 증거 조사하실 수 있는 점을 요청입니다. 네, 그럼 진술하시죠. 지난번 변론 2차 변론기에 주신 재판관님께서 성명을 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전번 답변서 3에 기재됐던 내용 중 포고령 1호의 작성 경위, 포고령에 기재된 국회 및 지방의회의 반부적 활동의 의미, 야당의 만국적 형태와 병력 투입의 관계에 대해서 주신 재판관님이 성명을 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고령 제1호와 관련해서 저희가 답변서 3에 실제로 2024년 12월 3일 밤 11시경에 비상계엄이 관련되었고 같은 날 23일 시 28분 대원 성명의 포고령 제1호가 선포되었는데 포고령 제1호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국회 해산권이 존재했던 예전의 군사정권 시절 계엄 예문을 그대로 필사하여 작성한 것을 원래 제가 영상을 한 5분 정도로 잘라왔는데 영상이 빨리 끊기네요. 네. 예, 이게 아무래도 윈도우랑 이게 맥이랑 옮겨가면서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좀 빨리 끝나네요. 사실 이 영상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윤석열이 맨 처음부터 이 계엄을 실제로 행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의 예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법적인 절차를 안 마쳤다라는 게 주요 요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간첩죄 관련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중국인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미국 항공모함 왔을 때 드론으로 사진을 뭐 몇백 장 찍어갔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산업과 관련된 거를 이제 기술 유출을 했었을 때 뭐 조선족이라든지 중국인들을 처벌을 간첩죄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간첩죄 같은 경우에는 북한만, 적국인 북한만 간첩죄에 들어가고 외국은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대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엄령을 했어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걸 이제 적국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외국 이렇게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시도는 꽤 오래전 있었고요. 사실 그걸 맨 처음 진행한 거는 민주당 쪽이었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그걸 번번이 방해한 것은 유상범 의원이었어요. 사실 최근에. 그게 자료가 뻔히 남아 있어요. 예. 근데 끝까지 지금 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유상범 의원 본인이 한 거야. 근데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상범 잡아다 족치지. 그리고 지금도 이게 군사시설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적국이 아니라 외국이에요. 예.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은 외국이에요. 그리고 또 이 외국의 문제가 됐을 경우 뭐가 문제됐냐면 외국에는 어디도 포함돼. 외국이라고 하면 미국도 포함돼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동맹국인 미국의 그 정보를 자칫 잘못 제공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국방부 쪽에서도 약간 좀 고려해 달라라고 해서 지금까지 미뤄진 측면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무슨 생 어거지를 쓰는지 모르겠어.
근데 항상 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이 간첩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중국과 북한 때문이라는 얘기를 진짜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아니 이게 더 웃기는 게 그거예요. 예. 자, 중국이 우리 기밀을 왜 탐지를 하겠어? 사실은 북한하고의 관계 때문에 탐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체로 보면은 지금까지 중국에 유출됐던 비밀이 처벌되는 사례의 99%는 그게 북한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다 처벌이 됐어요. 예. 그 중국에 넘긴 기밀은 처벌이 안 되는지 몰라도 그게 북한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다 처리가 돼버린 것도. 그러니까 그래서 굳이 외국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한 뭐 국방부라든지 예. 정보기관들의 주장이 거기서 나온 거였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산업 얘기를 했죠. 예. 산업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산업비밀보호법이라든지 이게 다 있어요. 예. 그걸로 이래가지고 그거는 외국이든 뭐든 상관없이 다 하여튼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다 외국으로 처리가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군사기밀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적국이 아니라 외국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어. 예. 그래서 사실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게 그것 때문에 국가안보가 크게 심하게 흔들린다? 그것도 보기도 어렵고. 아니 그러면은 좋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군대를 동원한다고? 입법을 그러면은 그 입법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제 그게 반란이에요. 그게 반란. 근데 저는 저들도 이게 진짜 본인 스스로도 말 안 된다고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면 본인들 다 법조인이잖아요. 아 그렇죠. 본인들 다 법조인이니까 다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보라는 거예요. 본인들의 지지자들한테.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선동하기 위해.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소요 사태를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오늘 아까 뭐 말씀을 예. 드렸듯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온 것도 사실 지지자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도 사실 거기 있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억지를 쓰면서 또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모른다 잡아떼기도 했더라고요. 예. 이게 어제 나왔던 바로 그 최상목 메모예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자, 요게 최상목한테 전달이 됐다라는 거고, 최상목은 이걸 전달받았다라고 국회에 나와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자료가 이번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윤석열은 뭐라 그러냐? 모른대. 아이고야. 아는 게 없어요. 오늘 바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른다고. 내가 한 거 아닌다고. 참. 이게 처음에는 내가 썼는지 김용현이 썼는지 모르겠다라고 윤석열이 김용현한테 떠밀었어요. 근데 일단 김용현은 내가 작성을 해서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보고를 했으니까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갔겠지. 그렇죠. 지가 직접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못 줘. 큰일 나. 장관이 사실 국방부 장관보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높아. 아, 그래요. 부총리야, 부총리. 국방부 장관은 그냥 장관인데. 근데 국방부 장관 따위가 와가지고 실시대로 하세요? 이대로 하세요? 이러면은 네가 뭔데, 이 자식아! 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는 예.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최상목이가 대통령한테 받았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은 아예 모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른다.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 김용현한테 다 뒤집어 씌우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김용현이 써서 가지고 왔다. 거기까지는 사실 사실 이 말이 하나 많아야. 왜냐? 그럼 대통령이 직접 다 써? 그렇죠. 남이 써서 갖다 주는 거야. 그럼 거기다 도장만 찍는 거예요. 원래 대통령 그렇게 해.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고를 했느냐? 그래서 사인을 해줬냐? 오케이 했으면 그건 대통령이 지신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대통령 김용현한테 받아가지고 야, 자 상무가 가져가서 이거 이대로 시행해라고 줬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이게 대통령이 준 거지. 대통령이 준 거죠. 예. 그런 이거를 뭐 만든 사람이 상무기가 아니라 이거 김용현이라고 이게 성렬이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예 뭐라고 하냐? 아예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썼다 가지고는 이제 핑계가 안 된다는 건 이제 지가 뒤늦게서 이제 깨달은 거지. 근데 참, 근데 보면 솔직히 보면 윤석열도 그렇고 이 김용현도 그렇고 더맨더머예요. 더맨더머. 왜 이게 더맨더머냐? 얘네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김용현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뭐 그 여기 최상목 메모 여기에 보면은 예.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국가 비상 입법 기구 예산을 마련할 것 이게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 국가 비상 입법 기구가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긴급 명령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둘러대고 있어요. 국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구가 필요한가요? 국회가 있는 경우를 둘째치고 예. 긴급 명령이라는 그 자체가 국회가 무력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지는 게 긴급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긴급 명령이 이제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국회에 그 집회 비상사태 발생을 했어. 발생을 했는데 국회가 열릴 수가 없을 때,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 그럴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가 있어요. 그게 긴급 명령이에요. 기본 전제가 뭐다? 국회가 열리지 못한다. 그래서 긴급 명령이야. 야, 그러니까 뭐냐면 긴급 명령으로 통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박정희가 긴급 조치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예. 그 긴급 조치로 그 나라를 통치를 했어요. 국회를 없애고 그걸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국회를 뭐 무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자체가 비상입법기구가 긴급 명령을 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도 이미 내란인 거예요. 이미 독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네. 있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설명을 하니까 이게 긴급 명령 이렇게 하니까 되게 사람들이 아닌가? 이게 반란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박정희가 했던 긴급 조치도 국회에 안 거치고 그냥 막 한 거였거든. 예. 그 긴급 조치를 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거야. 그럼 그거 자체가 뭐예요? 독재를 하겠다라는 독재예요. 거죠. 독재. 그리고 그게 바로 내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변명이랍시고 하니까 이게 더맨더머라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저는 진짜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느끼는 게 윤석열이 오늘 처음 와서 얘기한 것도 그거였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독재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장 강조하는 자유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지를 해주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의 예.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예.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개념은 북한에 반대하면 다 자유민주주의. 아유. 그러니까 반북이 자유민주주의다. 반공이네요, 반공. 반공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오류예요. 자유민주주의는 뭐냐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제일 잘 나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예. 그랬는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덧붙여지죠. 타인의 권리나 타인의 인권, 뭐 생명, 재산을 침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국가나 공공질서를 침해하지 않는다. 요것만 해주면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라는 거야.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예.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여지는 게 시장경제가 되는데, 자, 내가 자유를 누리려면 뭐가 필요할까? 내가 자유가 필요하려면 내가 자유를 누리려면 작은 정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작은 정부가 있다 예. 치고 돈이 있어야 돼. 그렇죠. 예. 아무도 내가 자유라는 건 뭐냐면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나를 보호하려면 뭐가 필요해? 솔직히 말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돈을 어떻게 벌어? 직업을 선택해서 벌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직업을 선택해서 어디서 벌을 거야? 시장에서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가 거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유 경제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아담 예. 스미스니 뭐 예. 이런 사람들 등장할 때 예. 그때 얘기지. 그렇죠. 뭐 존 스튜어트 밀 뭐 예. 이렇게 뭐 이런 사람들 등장할 때 뭐 리바이던 등장하고 이럴 때 그때 얘기해. 그때 예, 얘기. 예.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북한에 반대하는 것, 공산당에 반대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다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 내가 공산당에 반대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은 1960년대, 70년대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인 거예요. 각오로서의 회기네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진짜 내가 보면서 참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근데 진짜 그 밖에 나가가지고 할머니 막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를 나와가지고 막 성조기 흔들고 태극기 흔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뭐 그때는 이런 교육을 예. 받을 기회조차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 치고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있는 거 보면 참 내가 안타까워요. 그리고 전 그 혹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진짜 말해주고 싶은 게 정강훈이라든지 뭐 배인규라든지 신의 한수라든지 본인들이 책임진다고 말합니다. 책임 안 졌잖아. 책임 뭘 집니까? 책임을 진짜 제대로 질 거면 심지어 변호사를 다 대주더라도 책임을 자기들이 어떻게 대줘요? 그러니까. 다 빨간 줄을 구이는데 전 좀 본인을 위해서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계속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성인이라서 본인이 한 행동은 본인 책임져야 되겠지만 한편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 예. 어떻게 해요? 이제 뭐 그렇죠. 뭐 이런 거 이제 누구 요즘 표현으로는 참교육 들어간다고. 이미 교육은 시작됐죠. 예, 이거는 금융 치료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구치소 치료가 돼서 좀 안타깝긴 예, 해요. 뭐 예. 노인분들은 사실 이제 직업을 안 가지시니까 그런데 이제 젊은 친구는 이제 직업 갖고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초년생부터 이 빨간 줄이 구워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지금 더 당황스러운 거는 이미 예. 그 이번에 뭐 이번 때문에 결근하신 친구들이 있는 모양인데 예. 그 회사마다 그런 사람들 다 내쫓겠다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 그렇죠. 그 46명 큰일 났어 니들 어떡할래. 아. 내일 모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결근해야 될 것 같은데 영장실질심사 이럴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니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에휴 참. 네. 아유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생 현장에서 많이 하셨고요. 예. 또 목요일 날 또 다녀오셔야겠네요. 예, 목요일 날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제 이재명 대표 2심 이제 첫 재판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 목요일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보고 이 장영진 TV에서 한번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예, 다음 목요일 날 네, 목요일 뵙겠습니다. 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